찬양합니다. Almighty God이라고 돼 있죠. Almighty God 원래 저 뜻이 모든 것을 mighty 지으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저게 원래 mighty. 그래서 you might, you may 이러면은 이게 네가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원래 뜻에 이게 숨어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아까 기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정신 개조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학생이 아니시거나 이런 분은 좀 그 학생이 없는 집안은 도움이 안 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을 복 주시는 시간이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마가복음 11장 자 자, 24절. 23절부터요. 그 23절 내가 진실로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righteousness 의로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생의 복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의 능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공부하는데 학업생활하는데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믿음으로 전쟁할 때 백전백승하다가 타락하고 죄 지을 때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선지자들과 구약에 있던 모든 것이 말세 신약 성도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항상 깨어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을 통해 행하실 때는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믿는데 그 말하는 것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의심이 조금도 안 됩니까? 그럼 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적과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한 일들과의 두 영역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기적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기적이 일어나도록 약속하신 걸 우리가 지킬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 주로 얘기하는 것은 기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성실성과 자기 게으름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활 습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것은 구약 성경적인 건데 상식에 속한 거예요. 이 상식에 속한 것을 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25절 다음에 서서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할 때 어떤 사람한테 아주 미워하는 혐오스러운 어떤 마음이 있거든. 그걸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으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떠올라지지 않아야 돼요. 기적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목사님이 청년 때는 기적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기적을 많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그게 기초가 아니고 위에 있는 장식품인 거예요.
기초가 잘 되려면 십계명을 지키되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십계명을 지킬 정도로 욕심이 없어야지 그 중요한 탄탄한 기초 위에 기적이 이루어질 때도 기적으로 나쁜 사건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기복신앙자들이 금식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굶으면서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굶어 죽어요. 나 굶어 죽으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 굶어 죽고 가난해지고 대학교 못 가면 하나님 손해요. 이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의 협박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욕심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뭔가 뭐든지 합력하여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응어리진 게 많단 말이야. 아주 꼬인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잉태해 주시고 기적을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판이 안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연속이 되도록 하려면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가 뭐 평생 5만 번 응답이 됐다는데 평생을 사셨거든. 90 몇 세까지 사셨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러면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에서 사역했지만 뮬러 성은 프러시아 독일 목사님이에요. 독일의 아버님 친척이 다 사는데 영국에 와서 고아원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경건주의라는 것은 루터파를 따르는 주의가 아니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신앙은 독일 지역에 있었지만 독일 지역에 많았던 루터파 신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루터 신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경건주의는 뭐냐면 루터파 운동이 일어나서 카톨릭을 극복하자. 카톨릭에 뭐 문제가 많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은 안 믿고 왜 교황을 믿냐? 성경을 안 믿고 왜 성인 숭배를 하냐?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마리아나 성인 순교자들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 없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인이라 살 수 없다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루터파에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자는 결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제 루터파가 많이 영향을 끼쳐서 카톨릭의 위세가 사라졌지만 행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경건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건주의가 나타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이 경건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야곱 슈페너, 프랑케, 조지 뮬러 다 경건주의에서 온 거예요. 영국으로 가건 프러시아에 있건 독일 지역에 있건. 근데 이 경건주의는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교파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교파랑 상관없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체코 지역에 있는 그 얀후스 뭐 이런 사람도 교황은 반대했지만 이런 사람은 얀후스는 그 카를 대학의 총장이었죠. 교수였어요. 학자였어요. 근데 교황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교황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대학 총장이. 그런데 이제 체코 지역이나 보헤미안 지역이나 독일 지역에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루터도 행동했기 때문에 행동했지만 루터 이후에 더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 지역은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터지기 전에 1000년 이상 기독교가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모든 기준이었던 대륙이었기 때문에 루터 한 명이 종교개혁해가지고 경건주의가 온 것도 아니고 뭔가 기존 기독교의 문제점을 발안을 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모색하는 게 1000년 동안 됐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이게 중요하지만 종교 지도자가 아닌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까가 내 인생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이 어떻게 되고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가르치면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만 맨날 고백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계속하는 걸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지키자 운동이 시작된 게 경건주의 유럽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카톨릭 반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개신교의 매너리즘에서 극복을 하려고 나온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마을에서 어느 종파에 있는 교회 예배당이나 카톨릭 성당을 다니다 여기 왔다 하는 것은 기존의 교회 문제가 많이 있거나 이럴 땐 그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몸부림을 치다가 저도 저희 목사님들도 교회 개척을 한 거고 같이 동역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던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저희들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 목사님들은 세무서의 교회를 세리한테 허가받지 말고 그냥 교회 통장 만들지 말고 그냥 옛날에 1000년 전 교회처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평생 동안 부자 될 그런 거 다 내려놓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자 되는 교회 스타일로 가지 말자 이거예요. 단지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챙겨드리는 식으로 활동만 하자. 은퇴가 없이 살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개발시키자. 그래야 학생들한테 본이 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모험의 길을 나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신유부흥사 하려고 신유사역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신유사역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만 지켜도 병이 없어져요. 신약을 믿을 때만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정결한 음식 먹으라고 했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탕수육 끊을 때부터 나는 공부를 잘했어요. 이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믿다. 저 목사님 뻥친다 이래. 나는 사실 다니엘서 1장이 나한테 왔어요. 너 이거 너 왜 공부 못하는 줄 알아? 너 다니엘이 아니라서 그래. 너 다니엘 본받아. 근데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 탕수육이었거든. 누가 들으면 이거 웃긴다고.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너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중국집에서 못 시킨다 이러면. 좀 잘 살면 볶음밥. 잔칫날만 탕수육 먹는 거야. 근데 이 탕수육이 진짜 볶음밥보다 달콤하고 짜장면보다 달콤하고 짬뽕보다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탕수육에 사실 난 탕수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소스를 좋아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설탕물. 근데 그거를 탕수육을 시킬 때만 나와 소스가.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탕수육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스 단 거 국물 먹으려고 먹은 거. 하여튼 그 돼지고기를 엄청 쫄깃쫄깃하게 잘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끊었냐면 내가 이슬람인들을 전도하려면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그 인간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그때는 이슬람 지역 선교사로 가고 내가 목사감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신방 다니고 이렇게 사람을 막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성경 배포하고 사람 안 만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목사님 하면은 크게 성공을 못 한다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사람 사귀지 않고 성경 밀수하는 선교사 되자 이래가지고 아랍 선교할 때 이제 그 아랍어 성경 밀수꾼 했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게 하는데 그걸 이제 안 먹었는데 공부 열심히 할 때보다 이렇게 단순히 식사 조절을 할 때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약을 그대로 따르는 게 지혜를 갖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두 번째 패턴의 기적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근데 기뻐하시는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는 그 길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죄를 멀리하고 살겠습니다. 단지 내게 부족한 게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요하게 풍성이 넘치도록 주신다고 신약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량식품 먹지 않고 엄마가 주신 거 잘 먹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을. 그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실 거죠. 지혜를 주세요. 이러는 건 왜 그러냐. 지혜를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쫄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구할 때 의심을 안 하고 편안하게 그 되는 게 막 믿어지는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 심리가 동일하게 역사되고 1초라도 의심이 안 들고 자꾸만 중언부언 기도를 안 할 만큼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같냐면 하나님 복음 전도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런 기도가 안 나와. 왜냐하면 복음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찬양 열심히 잘하는데 그럼 교회가 망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1초도 의심이 안 되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적은 뭐냐. 내가 진짜로 믿어지면은 입술로 한두 번 고백은 하지만 정확하게 너무 믿어져서 기도가 안 나올 정도가 돼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동만 해요. 기도가 안 나온다고. 완전히 그렇게 될 걸 믿어지니까 행동만 한다고. 자, 보세요. 결혼을 할 때 외모로 결혼하죠. 사람 외모 보는 거예요. 내면의 깊숙한 마음 씀씀이를 사랑하여 결혼을 한다. 그거는 노인의 지혜에 이를 때 80이 넘어서나 가능할까 말까 이런 거예요. 결혼은 젊었을 때 하기 때문에 외모적인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자 보세요. 러시아에서는 살이 풍성하게 있고 이렇게 체형이 풍성한 여인이 시집을 빨리 가요. 근데 우리나라나 그 미국의 뉴욕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시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뉴욕하고 러시아는 미녀상이 달라요. 뉴욕에 살면 빼빼 마른 여자가 결혼을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이 똑같이 백인인데 여성에 대한 그 부인감을 얻을 때 풍만한 몸체를 갖고 있어야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빼짝 마른 민족 그 여자한테 장가를 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문화가 있다고.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성이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남자가 자기 몸을 목욕탕에서 자기 몸을 보고 여학생이 목욕탕에서 자기 몸을 볼 때 자기 몸이 자기 마음에 들게 가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때 자기 미모를 러시아 스타일로 할지 미국 스타일로 할지 한국 스타일로 할지 일본 스타일로 할지 중국 스타일이 다 달라요. 솔직히 말해. 이성적인 게. 긴 머리를 좋아하는 게 있고 쇼컷을 좋아하는 게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블랙 헤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금발만 좋아하는 민족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쌍꺼풀을 안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쌍꺼풀 수술하려고 난리치는데 쌍꺼풀을 안 좋아하는 민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민족별로 문화를 그냥 허용하셔서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민족에 맞추지 말고 자기가 자기 몸을 마음에 드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아저씨잖아. 아저씨인데 아저씨는 배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배 나온 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예. 옛날엔 제가 펑퍼진 바지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거야. 안 되겠다. 내 배를 괴롭혀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출근 안 하는 날은 제가 두꺼운 혁대를 차는 청바지를 입고 다녀요. 그거는 앉기도 불편하게 허리를 졸라매는 거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조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몸이 느끼는 거야. 아니 나는 그거를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 머리하고 우리 몸은 따로 논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로 바지를 계속 체중을 줄이고 배가 들어갈수록 새 바지를 사는 건 사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청바지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 뭐 아주 비싸봤자 그걸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바지가. 학생들 바지. 그리고 자기가 허벅지 근육을 늘리고 싶어. 그래서 양에는 큰 바지를 입어야 돼.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짱단지를 두껍게 해가지고 점점 청바지 스타일을 큰 거를 사야겠죠. 남학생이. 자, 남자고 여자고 자기 몸을 쉬지 않게 할 수 있어야지 힘든 공부를 버텨나가는 거예요. 몸을 편하게 하면 공부를 편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정결한 음식 먹고 몸을 나쁘게 하는 음식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지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내가 발명 왕이 될 줄 믿습니다 할 때 그걸 다 의심이 안 돼. 그러면 계속 말하고 믿고 행동을 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가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 빼빼 마른 남녀가 좋아하지만은 나이가 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떡대가 있고 풍채가 있고 그런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노인들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외모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자기를 바꿔가는 데에서 자기 습관과 게으름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신령한 학생한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학생인데 자기 게으름을 컨트롤 못해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업 성적이 향상이 안 돼.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처럼 굶으라 이거예요. 근데 굶기 싫어? 그러면은 근육을 붙이라 이거예요. 하루 3끼 먹어가지고 체중을 20kg를 불리면서 거대한 근육 덩어리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옷을 사 입으란 말이에요. 몸이 커졌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서 몸의 체력이 엄청나게 강화된 상태에서 밤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몸과 영혼이 따로 공부하고 운동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노가다판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의 노고를 모른 채 새벽기도 왜 안 나왔냐고 한 거예요. 노가다판에서 일하다가 너무 피곤한데 새벽기도 부인 따라서 나오니까 코피가 나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노가다판에 실제 뛰어본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코피가 터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금식이고 철야구 간에 그게 일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 얘기인 거지 일을 경무로 하면은 목사님들도 이게 몸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한계를 돌파하면 코피 터지는 거예요. 피곤이 극에 달하면. 그러니까
학생들은 체력을 증강을 시킨 다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기꾼인 거예요. 체력을 강화시킬 때는 그냥 강화시키면 안 돼요. 몸을 자기가 근육 덩어리로 만들든지 20kg를 쭉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은 또 살이 빠져요. 그래서 쭉 빼든지 너무 근육을 많이 붙이고 막 고기 먹고 그래가지고 힘을 장사로 만들어가지고 지치지 않게 해서 20kg를 찌우든지 무조건 체력을 키우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굶는 체력이 있어. 굶으면 사람이 해롱해롱 하는데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버티는 체력이 있어요. 그것도 정신력이 센 거예요. 정신력이. 학생들 한번 3일 굶어봐. 미치지. 3일을 잘 금식하고 버티는 사람은 5일, 7일이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제일 힘들 때가 1일부터 3일까지 금식하는 게 제일 몸이 고통을 느낀다고. 4일째, 5일째 되면 적응이 돼서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고 아유 빨리 밥 먹고 싶은 생각만 들고 몸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에 주로 3일 금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3일 금식을 하면 먹다가 3일을 굶었잖아. 그러니까 먹던 음식물이 배설이 안 되고 3일 동안 여기 그냥 정체가 돼 있는 거야. 교통 정체되듯. 그럼 몸이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혈색이 시꺼매지는 거야. 금식하면 얼굴이 뽀얘진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왜 흑색이 되나요? 그건 똥이 안 내려가니까 흑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는 설사를 유발하는 큰 요구르통을 그냥 1리터를 한 번에 마셔도 그건 금식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금식할 때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쿠키나 빵이나 과자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설사를 유발하고 쾌변을 유발하는 요구르트나 동치미 국물이나 이런 건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거라고 나는 그걸 허용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독소를 빼주고 이렇게 배변을 도와주는 거니까 오히려 금식을 도와주는 음료수거나 그런 거죠. 발효된 식품이니까. 그런 거는 금식 기간에 먹는다고 너 금식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도와주려고 지금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물을 많이 먹고 요구르트 1리터를 통째로 쉬지 않고 벌컥 들이켜 보세요. 설사는 안 되니까. 설사가 안 났으면 500ml 먹어서 그래. 1리터를 먹어봐. 그럼 난리가 나요. 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이러면서 30분 안에 똥을 싼다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안 써. 그러면은 1리터를 먹으면서 걸어 다녀. 이렇게 계속 걸을 때 다리로 걷지 마. 설사를 유발하려면은 자 따라하세요. 숙변 제거. 숙변 제거해야지 푹 잠을 자는 거예요. 학생이. 내가 체중 빼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안 지쳐요. 그런데 내가 체력이 딸리니까 체력을 보강해서 운동하자 이러면 이 운동도 고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 고역이 안 되려면 육적인 학생은 단연코 몸매 관리나 거구를 만들자, 내가 람보를 만들자 내 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목표지향적이 되잖아. 우통 벗고 혼자서 난리치는 거예요. 우통 벗고 목욕하냐. 나 왜 이렇게 멋있지 이러면서 계속 남자애들 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하기 싫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니 운동을 하라니 이것도 지옥이다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체력을 밀어 올려가지고 강력하게 만들려면 몸짱, 월짱, 다리짱을 만드는 게 쉽다는 거예요. 에? 뭔가 어린이가 깨달음이 있나 봐. 웃음이 터지네. 에? 운동하는 게 이게 독종들만 하는 거예요. 독종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요. 그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국가대표 태능 선수촌 그 거치신 분 얘기를 해봐. 유도 선수가 커튼이 쫙 있는데 발을 쓰지 말고 양손으로 커튼을 잡고 천정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수십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여기에 피가 다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튼이 다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팔 힘을 그렇게 키우려고 피가 그냥 흥건한 거예요. 커튼에.
어깨 관절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올림픽 금메달 땄죠? 죽을 때까지 불구되는 영역이 몇 군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업으로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요 독종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뒷받침하려는 운동 정도는 멋져줘야지. 내가 예뻐줘야지. 그리고 엄마가 새 옷 사준댔어. 내가 근육이 많아지고 큰 체구가 되면 엄마가 멋진 옷을 새 봄맞이 옷을 사주신댔어. 가을맞이에 겨울철 옷을 큰 사이즈로 사주신댔어.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새 옷 사고 싶잖아. 멋진 옷 사고 싶잖아. 에? 옛날 옷 입기 싫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하면 들이친다는 거예요. 학생 정도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하는 게 즐거우면서 공부하는데 너끈해야 된다 이거예요. 새벽에 이제 가족끼리 조깅을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빨리 뛴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주에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를 계속 걸어 올라갔어요. 한 번만 막 걸어 올라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엘리베이터 불러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 올라간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니 이틀 후에 이렇게 새벽 조깅 하는데 언덕길에서 식구들이 못 따라오는다니까. 한 번만 그래도 한 번만 그 엘리베이터 안 쓰고 올라가기만 해도 십몇 층을 그렇게 올라가기만 해도 이게 언덕길 올라갈 때 새벽 조깅할 때 가족이 처진다는 거예요.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서포트하는 건 우리가 금메달 국가대표 선수처럼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어느 정도 기본만 때리면 되고 그것을 힘들죠. 그러니까 미모와 외모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꿀 수 있어요. 제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덩치가 큰 사람은 쫄아들게 하면서 운동을 하세요. 너무 체구가 약한 사람 있죠. 홀쭉 마른 남녀 학생들은 체격을 키우세요. 체력을 키우라고. 체격을 키우라고. 몸 사이즈를 크게 키우라고. 양 옆으로 키우고 키도 크려면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사람은 작게 하고 작은 사람은 거대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몸을 더 재정비를 하란 말이에요. 20kg를 줄였다가 다시 20kg를 운동하면서 만들면 옛적에 20kg가 많을 때랑 다른 몸이 돼요. 똑같은 60kg, 똑같은 80kg인데. 80kg인데 60kg로 줄일 정도로 운동했다가 고기 많이 먹고 운동하면서 다시 80kg로 찐 사람은 진짜 몸이 멋있어져요. 근데 그냥 80kg다 그러니까 그냥 80kg로 살아. 그러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독종들만 80kg에서 60kg로 줄였다 다시 80kg로 늘리지 보통은 10kg만 줄였다가 올려도 이게 새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몸이라고나 할까?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공부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계속 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나도 운동을 해야지 목사라지. 운동 제일 안 하는 직업이 목사예요. 맨날 하는 게 뭐야? 기도합시다. 이거 운동 안 하고 사는 인생이야 이거. 예? 이게 뭐 호약체질 지름길이요. 잘못 가면. 그러니까 직업 중에 이게 운동 안 하는 직업 중에 목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직업은 아니지만 직분 중에 운동 안 해도 칭찬받는 직분이 뭐야? 학생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 학생. 운동 안 해도 공부만 하면 우리 애기들 우리 아들 딸 너무너무 착해 이뻐 이렇게 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고. 자 따라하세요. 마라톤을 못한다. 공부도 마라톤인 거예요. 20년 30년을 해야 돼요. 공부가. 여러분
명문대 대학교 교수님들이 공부 준비할 때 뭐라고 가르쳐요? 명문대가 아닌 대학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교수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A 학점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들어오는 대학교 교수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체력 키워나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체력이 안 되면 너희 밤새 공부하는 거 못 따라와.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준비시킬 때 박사 예비 후보생한테 교수님들이 조교들한테 시키는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여러분이 명문대학 석박사를 다 따게끔 하려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돈만 내면은 그냥 입학받아주고 졸업시키는 유명하지 않고 잘 가르치지 않고 공부도 잘 안 하는 그런 대학교 학위를 따게끔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대학이든지 성실하게 졸업장을 따면 사회적으로 매너가 있어요.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졸업한 사람이요. 지방대학을 나오건 서울대학을 나오건 그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어떤 예절이라는 이 선이 있다고요. 그걸 예절을 어겨버리면 대학 나온 사람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박사를 모독하는.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건 체력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력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거 좋은 학생은 운동을 안 시키는 집인데 밤새 공부를 시키는 집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자기를 20kg를 줄이든지 20kg를 키우든지 할 정도로 몸짱 월짱 체력짱이 되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20kg를 줄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거꾸로 목표를 잡으세요. 20kg 운동을 많이 하면요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은 몇 킬로까지 쪄요? 20kg까지 찌울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이 새 몸이 되는 거야. 아주 강골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kg 줄여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면 10kg로 오르고 내리는 걸 왕복을 해보라 이거예요. 왕복. 또는 왕복을 하든지 3번 왕복하든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려. 내렸다 올렸다 다시 내려.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자기 체중이 좋아. 그런데 체질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체질을 바꾸고 싶어. 체중은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 막 운동해가지고 어떻게 체중을 줄일 정도로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먹으면서 다시 운동을 해서 키우란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계속 운동해서 줄이고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체중을 10kg를 올리란 말이에요. 그럼 몸이 달라져 있다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야지 건강 체질이 되는 거예요. 허우대가 너무 큰데 체중이 너무 안 나가. 그러면은 그 여학생은 지금 몸이 상하는 건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래서 체중을 물으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을 정도로 체중을 낮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학생들 자기 체중을 줄이려고. 그거는 뉴욕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뉴욕 사람들은 빼빼 말라야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사람은 레닌그라드는 그렇지 않아. 예? 근데 뭐가 매력적인 여잔지는 인생을 다 사신 노인분들은 다 달라. 그러니까 학생 기준으로 잡지 말고 남학생, 여학생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자기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리셋이 되냐, 리노베이션이 되냐 이걸로 봐야 돼요. 자기 몸을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 내렸다가 올리라는 거예요. 남학생은 특별히 성욕이 세져요. 이거는 내가 여학생들이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참 뭐 좀 19금 비슷하지만은 남학생 애들은 성욕이 중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얘기를 못해요. 성욕이 막 생기는 거야. 이걸 아버님들은 다 알아. 남학생이 중고등학교 때 성욕이 막 아주 건강한 남학생은 성욕이 막 생겨. 여자친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나 누나나 할머니한테는 얘기도 못해. 난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 잡생각이 나지.
꿈을 꾸면은 막 야한 꿈을 꾸면서 일어나 보면은 그러니까 사정을 한 거야, 몽정을 한 거야. 그럼 막 숨기는 거야. 이게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타난다니까요. 그럴 때 그 꼬마 신랑으로 누가 빨리 장가를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장가도 안 보내주시고 공부만 시키면 어디야.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구호를 따라서요. 내 허벅지, 코끼리 허벅지. 그러니까 성기관으로 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성기관 양쪽에 장단지가 있다고. 그거를 허벅지가 이 말 장단지나 코끼리 장단지처럼 이렇게 헤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욕이 양다리로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성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10년 후에 장가 갔을 때 부인이 기절할 정도로 정력이 세져요. 그러면 성욕을 해소하는 것도 되고 10년 후에 장가 갈 때를 대비해서 정력에 잠재력을 키우는 것도 되니까 이게 장단지가 코끼리 장단지 같이 두꺼워지는 거는 남학생, 여학생 다 멋진 거예요. 그리고 장단지가 굵어지면은 상대적으로 허리가 잘록하게 홀쭉하게 보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장단지가 튼튼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따라서 내 허벅지, 코끼리 허벅지. 그게 성욕 극복하는 법이에요. 예? 등산을 하기에는 너무 장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요? 책가방을 들을 때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타도 돼요. 근데 책가방이 없이 집으로 들어간다 이럴 때는 높은 층수일수록 한 번에 쉬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임팩트인데 성장 호르몬이 있는 때는요, 관절염에 안 걸려요. 노인분들한테는 무리가 되는데 청소년한테는 이 계단을 타고 가고 이 엘리베이터를 안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체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계단씩 하지 말고 롱다리면 2계단씩 뛰어 올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6층, 7층 가면은 뻐근하죠. 뻐근해도 계속 올라가 보란 말이에요. 5분, 10분 안에 1시간 그 빨리 조깅을 한 거랑 비슷한 증세가 온다. 예? 그리고 그게 성욕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장단지 양쪽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도 성욕이 일어서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그러면 공부 체력을 늘리면서 성욕은 절제하는 게 어깨 근육이나 뒷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특히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등 근육을 만들 때 상체 근육은 앞에 있는 갑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등짝 근육을 많이 해야 이렇게 딱 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청소년 때 누가 안 가르쳐줘서. 근데 체육교육 하시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 쪽에 근육을 아주 강하게 붙이면 이게 멋져진다는 거예요. 딱 벌어진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등짝 근육을 하는데 그 운동이 있어요. 헬스클럽에서 앞쪽 근육을 만드는 게 있고 등 쪽 근육을 만드는 게 있고 이 어깨 쭉지에 근육 붙이는 기구가 다 달라요. 등 쪽에 근육을 만들려면 이게 노를 져야 돼.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등 쪽에 근육이 복싱 선수 이상으로 많아요. 노를 젓는 거 이게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어깨가 구부러져 있는 여학생 남학생은 노를 저어라 이거야. 노를 저어라. 어기야 저차. 노를 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자기 몸이 조금 밸런스가 맞아가면은 고역인 체력 증진이 아니고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지치지 않고 졸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가 핑핑 되는 거예요. 체력 좋은 애가 머리도 좋은 거예요. 성욕 통제되죠. 나중에 결혼했을 때 정력도 좋아지지. 예?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 미친놈들이 뭐라고 친구들을 미혹하냐면 야 연애봐. 연애를 많이 해서 연애의 고수가 돼야 부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해요. 부인이나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몸을 갖되 남자 여자를 경험한 적이 없어야 첫 번째 애인이고 첫 번째 배필감인 자기 신랑 신부한테 미치도록 빠져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체력만 계속 키워놓고 엄청나게 자기 허벅지, 코끼리 허벅지 만들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성 에너지가 아주 풍성하면서 수총각 수처녀라서 집중해서 영원히 이성적으로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어떤 예행 연습을 하는 애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나게 체력을 강화시키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두뇌 훈련을 많이 하고 예절 많이 바르게 예절 좋게 하려면 위에 분들을 자꾸만 만나야지 예절이 습관화되는 거지. 친구들 만나면 예절이 개같이 돼요. 선배 만나지 말고 교수님 챙겨드리고 친구 만나지 말고 선배 만나지 말고 아버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는 애들이 예절이 좋고 사회성이 좋아. 그리고 큰 권력이나 큰 돈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챙겨드리는 사람이 큰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친구 많이 사귀면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공을 할 때 큰 힘은 30년, 20년 위에 분이 자기를 끌어줘야 돼요. 3살 많은 선배가 끌어줄 때 된다고 그래서 서울대 동창회, 연세대, 고려대 동창회 이렇게 명문대 동창회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선배는 후배를 이용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선배는 후배를 이용할 때만 끌어주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안 끌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후견인 역할은 나이가 20세, 30세가 많으신 분이 끌어줄 때 크게 성공할 때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게 성공하는 애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5, 60대 연배 되신 노인들을 잘해드리는데 그분들 사랑을 자꾸만 받는 걸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야단치시고 잔소리 하셔도 그걸 다 듣고 이런 사람은 그 성품이 가다듬어져서 친구 한 명도 없이 살아도 사랑을 계속 받아요. 어디 가든지. 높은 사람한테 딱 찜당해. 그래서 사회활동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잔소리 많이 할까 우리 어린이들한테? 엄마 아빠지.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잘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으면 노력을 하지. 근데 노력하기 싫어하고 나태한 애는 엄마 아빠 잔소리가 싫은 거야. 왜 그래?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니까 이 잔소리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 공경해? 잘 공경하면 사랑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가가지고는 감귤을 놓은 걸 지가 까먹지 감귤을 까서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 예의범절이 그렇게 없으니 감귤 하나가 별거 다니지만 그거를 까서 할아버지 드세요, 할머니 드세요. 요런 거랑 얘 감귤 먹어라 그러니까 야 감귤이다 까서 홀랑 지가 먹는 거. 이거는 끝과 끝이 다른 거예요. 에? 그러니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접대하는 게 아기 때부터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사랑스러운데 니네들을 누가 그걸 훈련시켜요? 사랑스러운 애들인데. 그러니까 개차반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만 자라면 그렇게 사랑구실 못하는 인간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됐다. 니네가 과일 다 먹어라. 그래도 그거를 까서 할아버지 먼저 드셔야지 저희도 먹을 때 좋아요. 예? 그리고 딱 왔을 때 할아버지를 꽉 껴안아 드리든지 서양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넙죽 절을 하든지 동양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지 이게 예절인데 아니 엎어지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하고 서양식도 없고 동양식도 없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오직 과일만 노리고 왔다 이거요.
예? 먹는 것만 노리고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봉사도 없으니까 그 예절 버릇 없는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갔을 때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하는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는지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할 때 무의식적으로 잘해드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얘가 아무 높은 사람 만났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자기도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는 애인가 아니면 높은 사람이라 의식적으로 잘하는 건가 이걸 구별을 양과 염소로 가르듯이 다 나눠요. 이게 인사관리자의 책무 중에 하나예요. 회장님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잘하고 친절하고 이게 성격으로 배어 있으면 회사 부하 직원한테 함부로 안 할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만나도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서도 잘하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태도가 좋고 예절이 좋고 얼굴이 밝으니 밑에 사람도 청소하시는 분 만나도 얼굴 밝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걔를 쓰는 거예요. 결국 이 인사고용을 주요 자리에 할 때는 높은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내 마음에 편한 사람을 일단 꽂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편안한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을 그때 그 다음에 적소적지에 배치하거나 그러는 거고 진짜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하청업체한테 맡겨요. 내부적으로 출세시키는 모든 조직의 승계와 승진의 원칙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을 골라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무능해도 어떻게 해요? 월급 받아가면 그냥 자리만 지켰냐? 월급 받아갈 수 있게 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일을 열심히 할 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일을 잘 안 해도. 근데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가냐, 안 좋은 자리에 가냐, 이거는 그 사람의 무의식. 자, 따라하세요. 나의 축복은 나의 무의식의 모습이다. 자기도 모르게 노인을 보면은 확 웃어야 돼.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꾸만 웃고 인사를 드리네만 가능해요. 높은 사람들이 거의 나이가 70대예요. 요즘은. 옛날엔 60대였는데 아주 높잖아요. 그러면 은퇴를 안 하는 그 오너쯤 되면은 70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80에는 약간 퇴근을 하고 은퇴하고 저기 후임자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5, 60대한테. 근데 80대는 출근 안 하시지만은 오너 중에 돈과 권력과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은 70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대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장수가 되니까 미국 대통령도 80에 육박한 노인네끼리 지금 붙는 거예요. 바이든하고 트럼프 다 80 노인네 육박하는 사람인데 트럼프는요 80이 됐는데도 골프 치고 별거 다 한다. 트럼프가 골프 치고 별거 다 한다. 트럼프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군사고등학교 나왔어요. 뺑이 치는 데를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체력훈련 강화시키는 데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집중력이 대단한 거죠. 머리 좋은 거보다 탁월한 게 뭐냐? 신체 체력이 완전히 뒷받침되는데 공부할 때 미친 듯이 공부하고 쉴 때 팍 쉴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해서는 성공 못해요. 꾸준히 공부하면 그게 지루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우 지루하게 운동하자. 내가 체력이 부족해 운동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내 몸을 보고 야 20kg 불리려면 아직 멀었어. 10kg밖에 불리지 않았어. 근육을 더 다오 이러면서 막 헬스장에서 뭘 하든지 고기를 막 먹으란 말이에요. 고기를 몸짱을 만들려면 고기를 먹어서 몸을 강하게 만드는 학생만 금식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언제는 목사님 굶으래매요. 아니 몸을 튼튼히 만들고 굶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마라톤이라니까. 마라톤 종목이 마라톤이 아니고 공부 자체가 다 마라톤이에요. 지금은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머리 좋아야 공부 잘했는데 지금은 체력이 안 따르면
30년 공부 코스 못 따르는 거예요. 선행학습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체력이 힘드니까 못 하는 거예요. 선행학습. 체력이 안 따르니까 정신력이 또 못 따르니까 선행학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문제 1학년 고1 수학문제 푸는 6학년 애들은요. 체력도 좋고 멘탈도 독종들인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10kg 내리고 불리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다 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몸짱, 근육짱, 식스팩, 초콜릿. 남자는 이 운동을 많이 하면요. 이렇게 내천자 그려지는 여자랑 다르게 이렇게 사각형이 6개가 생긴다며 배때기에. 그래서 왕자가 새겨진다며 근육이 볼록볼록 나오고. 예? 그러면은 뭐 멋있는 미스터 코리아, 뭐 미스터 유니버스 뭐 이런 데 근육대회 나간다며. 그거를 근육대회 나가가지고 관중들을 멋지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옷 벗었을 때 자기가 좋게 하려고 그걸 하란 말이에요. 몸을 만드는 것만 해도 체력이 충분히 강화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소년기에는 외모를 추구하잖아. 그러면 외모를 이용해서 체력 증진법을 제가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 근데 내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중년 때는 체력 증진만 하면 되지만 청소년 때는 좀 더 이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의 몸을 더 남성스럽게 만들면서 체력을 증진하자. 그러면 성욕도 분산이 되고 컨트롤 밸런스가 맞으니까 또 여성을 좀 더 여성스럽게 하면서 금식하면 살도 빼도 되고 살이 붙어도 좋아요. 여성들. 살이 붙어도 좋아. 왜? 진짜 섹시한 사람은 살이 붙은 사람이요. 이거는 19금인데.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주 말라가지고 그냥 진짜 너무 가볍잖아요, 체중이. 그러면은 나중에 노인 돼서 문제 온다니까. 20대 때 목숨 걸고 이 체중을 빼는데 극적으로 빼버려요. 그러면 몸이요, 나중에 노인 됐을 때 몸이 약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노인 됐을 때 몸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돼?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근육을 붙여야 돼. 여학생, 자 따라서 여자도 근육 붙이자.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을 때는 근육이 남자처럼 뿔뚝뿔뚝하게 붙질 않아요. 그 안전한 근육이야. 겁내지 마세요, 여학생들. 운동 많이 해서 남자처럼 될까봐 겁내지 말라니까. 여자는 튼튼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건강미가 제일 예쁜 미인인 거예요. 푸석푸석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 할머니가 돼도 튼튼하게 해야 돼요. 튼튼하게. 예. 그리고 여성 정장 딱 입잖아요. 그러면은, 예? 중년 부인 정장은요, 그렇게 날씬한 게 아니에요. 넉넉한 옷을 입지, 중년들은. 그래도 그 안에 건강한 몸을 중년이 됐을 때도 유지하려면 학생 때 그렇게 몸을 만들면서 공부 체력을 뒷받침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인내력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보다 체력을 강화시키고 근육을 막 만들면서 공부 체력을 만들면서 나중에 금식하는 게 훨씬 몸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막 마라톤하고 막 이래가지고 무릎이 상한 거야. 무릎 꿇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연골이 많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고 계속 마라톤도 조깅도 하고 5일째 6일째 하는데 그 계속 운동도 하면서 금식도 했다고. 그러니까 먹을 때 먹으면서 운동해야지 금식하면서까지 운동하고 막 저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기에 극으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라고. 외모에 뭐 목숨 걸 때 아니에요? 청소년 때, 대학생 때.
그러면은 목숨 못 걸어? 외모에 관심이 없는 목사님도요 20kg 줄였어요. 예? 목사님이 왜 수염 기르는 줄 알아? 못생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외모에서 초탈했기 때문에 저희 이모님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에? 예, 동호야, 네가 신생아실에서 처음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있을 때 네가 그렇게 예쁘게 태어났는데 왜 수염을 기르니? 이러는 거예요. 80 넘으신 이모님이 에? 수십 년 전에 내가 신생아 때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때 내가 그건 널 봤는데 네가 태어났을 때가 네 평생 모습 중에 제일 예쁘더라 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못생겼다는 거지. 넌 어떻게 성장할수록 못생겨지니?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신생아 때 잘 못 봤거든 나를. 돌사진 때를 처음 본 거야. 돌사진 이전 거는 잘 못 봤어. 그래가지고 돌사진 흑백사진 찍은 거 사진관에서 딱 찍은 거 그게 이제 어릴 때 사진 시작 사진인데 그 전 사진은 내가 못 봤는데 우리 이모 말씀이 교회 예배당 교회 나가시는 우리 이모님 얘기가 내 신생아 때가 제일 예뻤고 그 뒤부터는 그만큼 안 예쁘다는 거예요 외모가. 근데 더 못생기게 왜 수염 기르냐 이거요. 근데 나는 지금 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지금 나이 든 아저씨인데 수염을 어느 정도 길러서 이제 외모에 대해서 그냥 신경을 안 쓰는 단계인 거죠. 그렇지만은 학생들은 외모를 따질 때 보통 교회에서 외모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교회가 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외모는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외모는 운동할 땐 도움이 돼요. 외모는 외모를 멋지게 하려고 할 때 운동할 때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게 외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통해 공부에 도움 주려고 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외모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라는 게 우리 세대의 전략 전술이었어요. 공부 잘하게 하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나? 양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학력이 부족하면은 승진해서 누락되니까 좋은 자리에 가면요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좋은 위치에 올려줘도 낙하산이네 빽이네 이런 뒤에서 궁시렁 소리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학벌이 안 되잖아. 그러면 실력이 돼도 저거 빽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비난이 온다고. 그러니까 유능하고 성실했는데 진짜 똑똑하고 성실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서장을 맡은 건데 연구소 부서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박사들만 있어야 되는데 왜 석사나 학사가 부서장이냐 이거예요. 재정 책임자. 에? 그럼 빼가 아니냐 이거예요. 회장님 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욕이지. 여러분 진짜 똑똑해가지고 내가 박사학위 진학 포기하고 대기업 연구소 왔는데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비난을 당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싫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셔서 좋은 직장이 돼도 욕 안 먹고 편안하게 다니도록 되도록 결혼 전에 학벌을 딸 수 있으면 다 따놓으라는 거예요. 전자공학 회사에 들어가도 농학 박사라도 있으면 뭐라고 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업하고 전자기계하고 결합해가지고 농업과 바이오의 첨단 분야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 생명과 기계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자꾸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문과하고 이과하고 결합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뭐든지 박사를 따면은 그 분야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전자공학 박사보다는 전자회사에서 다른 박사가 더 도움이 돼요. 예? 그렇다니까 전자 박사보다 화공학 박사, 화학 물질에 대해서 재료학을 해가지고 전자기계하고 접속을 해야지. 반도체가 그 모래에서 실리콘에서 나오잖아요. 그 재료공학 해야지 되지. 전자공학은 반도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는 오히려 다른 분야 박사가 많이 필요로 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흥미가 있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결혼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 쭉
빨리빨리 결혼해 놓고 그리고 결혼을 일찍 했다 해도 생활비가 돼. 그러면 아직 젊어. 20대고 30대 초반이야. 그러면은 되도록 학벌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학력 시대로 들어가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아프리카는 모르겠는데 칠레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나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금융 투자해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교육을 등시하고 계속 재산 모으는 것도 잘못된 집안이라고 봐요. 균형이 맞아야 돼. 애들 공부도 어느 정도 해놓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요렇게 어느가 빠지지 않게 두루두루 해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취직을 할 때도 내가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좋은 회사 내 대기업보다는 내가 창업하는데 좋아 많이 배워 그러면 나 중소기업 내가 들어가고 싶어. 이런 꿈도 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중소기업도 안 되고 대기업도 취직이 안 돼. 그러면은 자기가 창고에서 창업을 하란 말이에요. 창업을 하면 돈이 안 벌리죠. 쪽팔리죠. 그러면은 동시에 어떻게 사회 단체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회 운동, 정치 활동, 정치인들 피드백도 하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를 알리면서 신문이나 방송에 기고문도 올리고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민 단체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 사업도 하고 균형이 맞춰 있구나. 그러니까 정치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면서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이 망할지 흥할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 분석을 안 하는데 정치적인 더듬이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돈을 법니까? 그 사업은 15년 있다 망할 업종인지 15년 있다 대박칠 업종인지 사회 구조를 봐야지 이걸 아는 건데 정치 비평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 가면 이런 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세팅을 해드리라고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후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후에 오시는 분은 새벽에 꼭 오시고 새벽에 오시는 분은 오후까지 굶으면서 같이 하자 이거예요.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남의 종사료 끝까지 갈 수 없어. 내 새끼가 아닌데 쟤를 왜 80까지 내가 저기 사장으로 데리고 있어야 돼. 나는 100세까지 있는데 80까지 내가 끼고 있는 놈은 내 조카나 내 자식을 끼고 있어야지. 평생 직장은 앞으로 말씀드려요. 혈육을 타지 않으면 평생 직장을 할 의무감을 못 느껴요. 정치인들이 하도 강제로 취업 보장시켜라 막 이렇게 압박을 기업체한테 해 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채가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부채 문제는 나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도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 권력자들은 돈 있는 재벌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남의 자식들 고용 안정화 시키는데 희생양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용하기가 싫겠죠. 그럼 고용에 문제가 생기겠죠. 월급 주는 사람이 고용하기 싫으면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고용 문제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받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받는데 회사 창업주가 돈 주기 싫어하면 어떡할 거예요? 노동청에 고발하죠. 회장을.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노동청에 고발하죠. 그러면 고발받아. 그러면 변호사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변호사 쓰는데 얼마 썼어? 법정 투쟁하는데 고용주하고 노조가 1억 썼죠. 그러면 어떻게 1억 원 어치 운영이 되는 자회사를 폐업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순식간에 3,000명 직원이 있던 회사 문 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노총이 계속 자기네 회장한테 막 대들잖아. 종업원들이. 그럼 법조 비용 1억 들어가요. 예? 그럼 1억을 어디서 충당을 해? 월급 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돈 못 버는 계열사 랭킹 정해. 그럼 꼴찌 계열사 있죠. 직원 3,000명 운영해? 야, 문 닫아. 그런 쓰레기 회사 우리 계열사에서 없애버려도 돼. 그럼 폐업 신고해버려요. 그러면 3,000명 월급 주는 거 절약되죠. 그리고 그 법조 비용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 CEO들이 경영진들이 어떤 마인드로 하는지도 모르고 막 대드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는 계속 사회 문제 되는 거예요, 이거. 민노총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만 들어간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민노총 들어갔으면 김일성한테 나라를 바치려고 대가리 좋은 서울대 애들이 들어간 거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걔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킬 마인드는 가족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자립경제가 되고 집안 식구들이 잘 되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 돼, 우리나라. 공부를 안 하고 중학교만 나온 사위감인 예정자한테 대학교 나온 딸을 시집 보내기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학력주의가 지금까지 수십 년 쌓아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더 학벌을 따놓으셔야 돼요. 진짜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러면 사이버 대학이라도 나와야 돼. 요즘 사이버 인터넷으로 대학원 석사도 나와요. 근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유튜브에 뭐 하냐면 인터넷으로 학벌 딴 거 필요 없다 이러죠. 여러분, 회사 취직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해서 인터넷 대학원 간 사람은 무시할 수 있지만 사회 봉사활동, 시민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자기 알바 뛰면서 인터넷 석사 학위 취득자는요, 서울대 교수도 존경해요. 백수가 인터넷 할 게 없으니까 인터넷 서류 접수해서 석사 따자, 이런 애는 서울대 석사보다 무시해도 자기가 알바도 뛰고 사회 정치 단체에 봉사활동도 하고 빈민 구제도 하고, 예? 이렇게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이 댓글도 많이 달아가지고 기고문도 내고 자기가 소설도 쓰고, 이런 사람은 열심히 산 흔적이 있잖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시간과 재정이 아주 자르고 쪼개고 아주 겨우 인터넷 석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대 교수님들이요, 인격자라서 박수 쳐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터넷을 다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로 평가되는 거지. 서울대 석사가 그러면 인터넷 석사학위보다 서울대 캠퍼스 가면서 한 사람이 알아주긴 하겠죠. 서울대 교수니까. 그러나 교육자의 기본 자질은 어려운 학생을 교육을 도와주려고 교육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요? 고생하다가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파퉁거리는 고학생을 보면 누구든지 눈물 흘리면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열심히 살았냐 이거요. 응? 열심히 살면서 몸이 축난 거냐 아니면은 게을러서 몸이 축난 거냐, 이건 다른 거예요. 게을러서 몸이 축난 거랑 열심히 살다가 못 먹어가지고 축난 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막 멸시와 존경의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가 책임져야지. 예를 들어 여기 교인들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쉬자 이러고는 게을러가지고 목사님이 게으르다가 하루 종일 굶었어. 그러면은 무능한 목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열심히 하다가 하루 종일 못 먹었어. 그러면 열심히 있고 성실한 목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굶어도 이게 다른 거라니까. 예? 그래,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학벌이 부족하고 학벌이 그래도 야간 대학원을 나왔네, 뭐를 했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기가 열심히 사니까 야간 대학원을 나왔지. 부잣집 애들은 주간 대학원 갈 수도 있어요. 똑똑하면 천재면은 일찍 대학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집이 어렵고 머리가 천재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사회도 버텨보고 부모님 병 드신 부모님도 챙겨드리고, 예? 그러면서 야간 대학원 다니는데 다 오래 일을 맞아. 그러면 감동의 흐름 아니겠어요, 그거?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란 말이에요. 스토리텔링을 자기 팩트로 해야지 픽션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 체력과의 싸움인데 체력을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몸짱 월짱을 만들면은, 아니, 그러니까 얼굴짱은 아닌데 다리짱 몸짱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력에 엄청, 공부 체력에 엄청 도움이 돼요. 성욕 컨트롤 분산하고 바란스 맞추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이렇게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신랑감으로 정력도 좋은데 체력도 좋은데 음욕 컨트롤도 할 줄 아는 애인 거예요. 엄청나게 음란한 거에 끌리는데 몸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그게 성 에너지가 성기관으로만 집중되고 있어. 분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홀쭉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꼴이 있죠, 새꼴. 섹스욕에 아주 미친 놈들. 그런 애들은 싹 빠지게 쭉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발달을 하는 쪽으로 신체가 발달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데 에너지 분산을 안 해줘서 근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색욕만 센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색욕이 센데.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음란한 욕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육으로 막 성호르몬을 다 보내가지고 이걸 분산 처리를 해가지고 튼튼한 장단지나 팔뚝이나 허리나 등짝을 만들어주는 게 더 멘탈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만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훨씬 정신이 건강해요. 공부 많이 하고 공부만 했던 사람하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하고 사귀어 보세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요, 정신이 건강해요. 음란한 거에 막 휩쓸리지도 않아요. 또 의리도 있어, 의리도 있어. 팀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선후배 위계 질서도 있어요. 선배님이 다 이래가지고. 야, 후배 잘 챙겨. 이래가지고 리더십도 있어요. 운동 잘하는 애들이. 그 책 암기하고 영어 단어만 암기하고 이런 애랑 급이 좀 달라진다. 퀄리티가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다가 체력이 지쳐서 여기에 온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돌파구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비법을 배우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체력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돼? 공부하는 것도 고역인데 운동에서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고역이니 고역 곱하기 고역은 고역의 제곱승이다 이거예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이게 학생들의 딜레마인데 이거 외모를 이용해서 이게 체력을 강화시키는 거 충분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이상 외모를 받쳐주도록 할 정도의 체력이면 밤새 공부하는 체력 정도는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새벽 기도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고 교인들도 다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개인 제목하면서 중얼중얼 이러면서 뭐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건강해져 가지고 이렇게 체력이 건강해지고 체력이 센 사람들은 우울증이 안 와요. 예? 체력이 이렇게 확 사그라지고 막 이런 여자분들이 히스테릭이나 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체력이 센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을 잘 버티자 이런 멘탈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몰라, 오늘 최선을 다하자. 이게 힘든 땀 흘리는 사람의 멘탈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 걱정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제자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현대사회는 일제시대 때 공부 안 해도 괜찮아 하던 시대가 아니거든. 이 현대시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량이 어마무시한데 공부를 다 하면 새로운 학문이 또 들어와서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시키려면 좋은 위치,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좋은 사람의 후견인을 연합을 해야지만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요? 60, 70에
좋은 사회 위치를 계속 징검다리를 뛰어온 사람만 늙어서 공부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공부하고. 가족들하고 원할 때 휴가 가고 싶으면 출세를 해야 돼요. 세상 말로. 출세를 해야 사랑하는 처자식 데리고 휴가도 가는 거예요. 남들 휴가 안 갈 때. 회장님들이 직원들 휴가 갈 때 휴가 가는 거 봤어요? 직원들 휴가 갈 때는 회장님이 휴가 안 가요. 남들 휴가 안 갈 때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감사생활하기 위해서인데,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게. 의심이 안 되고 그대로 될 줄 믿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안 느껴지니까 기도도 안 나오면 진짜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님은 좀 학생들만 들으라 이거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인생 경력이 적은데. 그렇지만 저는 저보다 자녀뻘 되는 어린 세대, 젊은이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 훨씬 백갑절 잘 되고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심령으로 해야지. 그 집에 자손들이 잘 돼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보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세상 권력자도 아닌데 뭐를 선물하겠어. 올바른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집이 잘 되면 그 집 어른들이 그게 기쁘신 일이지.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고 뭐 상담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집이 잘 되겠어요? 자식이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정신 차리고 잘 살 때 미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 10대와 20대의 그 외모지상주의의 욕망, 그것을 과연 자기 근육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거울만 보고 자기를 핀정거리지 말고. 지금 목사님은요, 몸매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육은 만들질 않아요. 그러나 내 피 속에 깨끗한 피가 흐르도록 독소나 나쁜 거, 건강에 나빠지는 건 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적게 먹어야 돼요. 근데 몸매 관리 안 하는 목사님도, 외모 관리할 필요 없는 못생긴 아저씨인 목사님도 자기 몸 관리를 하고 체력 관리를 하는데 학생들이 안 하면 그게 인간이냐 이거요. 짐승이지. 응? 그러니까 목사님은 젊어서 계속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를 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을 했어요. 청년 때. 그러면서 자기가 할 걸 다 하면서 금식했지. 자기 거 안 하면서 젊었을 때 금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금식할 때 편하게 금식하자 이런 사람하고 자기 일을 다 하면서 금식하는 건 비밀로 하고 금식하는 사람하고 멘탈이 다르지. 목숨 걸고 사는 사람하고. 응? 멘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센 목사님한테 왔으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따라해야 돼. 옆에 애를 볼 게 아니에요. 옆에 애가 서울대를 가든 옆에 애가 하버드를 가든 내가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길을. 에? 내가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길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재산이 많어. 그럼 미국 유학을 가세요. 보통 8억에서 10억 들어가. 5억에서. 싱글로 보내도 그래요. 결혼을 하면 15억이 들어. 박사까지 따고 오면. 비싼 대학 가면. 지금 집안이 가난한데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 따오는 거랑 10분의 1 가격으로 5억이 들어 국내에서 5천만 원으로 박사 따요. 그리고 사람 관계 끊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싸게 석박사 따고 사업도 석박사 하면서 회사 창립도 하고 사장님도 하고 석박사도 진짜 부지런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응? 외국어 실력이 딸리니까 박사학위 그거를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외국어 실력 짱짱하게 어릴 때부터 그걸 했어봐. 박사 준비를 했어봐. 박사학위 20년 후에 박사학위 받을 때 쉽게 따요.
교수님이 못 읽는 논문을 읽어서 드리면은 교수님이 좋아하지. 중국 한문계통 교수님한테 라틴어 자료를 해가지고 역사 박사를 할 때 그거 하고, 라틴어 쓰는 교수님, 서양 교수님한테 중국이나 일본 자료를 해가지고 번역해서 드리면 얘 없으면 내가 동양 자료 못 취합하겠다. 이게 박사 해준다니까. 한 언어에 몰빵하면은 박사가 빨리 안 나와요. 다국어를 하는 애는 금방 박사가 나와요. 교수님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한 학생이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된다고. 그리고 얘 내 오른팔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는 놈이 미국에서 박사 따왔어. 근데 얘하고 내가 친한 게 없어. 그러면 걔를 내가 내 측근으로 고용을 할 필요가 없지. 교수님은 하버드 나왔는데 하버드 나온 놈을 왜 취직시켜? 내가 못하는 걸 해주는 젊은 애를 데려와야지. 근데 자기를 아버지처럼 섬기는 애를 자기 조교로 데리고 싶지.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고 싶은 애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로 박사 따가지고 사업도 하고 예비 교수직 다 확보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은퇴하면 연구소도 같이 협력 연구원도 하고, 연구소 잘 되면 산업협동으로 해서 자기가 창업을 벤처기업 창업도 할 수 있고. 근데 왜 못 사는 집이 계속 재벌 집안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미국 박사에 목매냐 이거요. 미국 박사가 유명하다 이거요. 근데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이거요. 미국 박사. 10년 후에 와보세요. 자립할 것 같아? 백 써야지 교수직이나 취직되지. 미국 박사가 쉽질 않아요. 국내 취직이. 미국에서 근데 혼자 있다가 귀국했죠. 나이 35이다 40이 돼서 오죠. 싱글이죠. 나이 35에 40 먹을 때까지 부모 떠나서 음란한 미국에서 캠퍼스 생활했으면 걔는 성이 문란한 애로 찍히는 거예요. 이건 관행이에요. 혼사 문제에 문제가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박사를 10년 동안 따고 왔는데 남자 총각이고 여자 처녀라고 그래도 얘는 문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야.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는 데서 다닌 것도 아니고 혼자 외롭게 백인 사회에서 있는 거야. 백인 학생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미국에서. 응? 제가 기독교 대학을 다녔는데 도서관에 벤치가 있어요. 소파가 있다고. 다 공부하는데 그 서가야. 근데 그 3명 앉는 자리인데 남자 백인하고 여자 백인 애가요. 키스하고 엉겨 붙은 거야. 아니 도서관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에 가서 돈 키스 이랬어요. 공부해 이랬다고 아저씨가 가가지고. 근데 나를 싹 보더니 백인 애들이 싹 보더니 웃더니 계속 키스하는 거야. 애무하고. 기독교 학교인데 이게 말을 안 들어먹는다니까. 삘이 꽂히면은 끝까지 간다니까 얘네. 그런 분위기를 교수들도 안 말려. 그러니까 동양에서 온 목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려도 돈키스 이랬는지 돈도 돼 했는지 나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미쳐. 그렇게 프리하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10년 살다가 외롭게 살다가 뭐 왔어? 다 안 좋게 생각해. 요즘 다 성적으로 개방되고 그래서 그게 뭐 문제 되나요? 그런데 인간 본성이 그걸 허용 안 한다고 구약에 얘기하고 계세요. 아무리 음란해져도 음란한 거를 결국은 자기가 결혼할 때는 음란을 멀리했던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욕구는 본능이기 때문에 안 사라진다고. 그래서 좋은 배필감이 나왔을 때 딱 결혼하기 좋은 사람은 아예 연애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학력을 높여놓고 결혼했을 때 밤새 부부관계를 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허벅지가 그냥 코끼리 허벅지 같이 정력을 키우는 운동만 한 아이가 더 깨끗한 거예요. 정력은 더 센데 멘탈도 깨끗하고 몸도 윤리도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음란한 애보다 정력은 훨씬 센 거예요. 남자가. 그럼 부인이 죄송한 말로
기절을 할 정도로 남자가 성적인 체력이 또 있어요. 이게 금식 체력하고 성적인 체력하고 운동 체력, 공부 체력 이런 종목별로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성적인 부부 활동할 때 능력이 있어요. 체력이. 그거는 운동을 한 사람이 세지는 거지. 연애를 혼전에 많은 애인을 두었던 사람은 체력이 세질 않아요. 음란 귀신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안 하고 운동만 했던 신랑하고 결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공부는 못해도 운동만 하던 운동선수 여자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한 사람들 이 정신이 신뢰가 될 만큼 정직하고 듬직하고 별 생각 없어요. 땀 흘리면서 그걸 버텨냈기 때문에 오늘만 버티면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게 운동선수들의 그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신경 안 쓰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신 자세가 내일을 생각해서 맨날 공부하는 학생보다 더 단순할 수 있고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좋은 멘탈을 우리 학생들이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완전히 백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를 겸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몸짱, 다리짱을 만들란 말이에요. 허리짱을 만들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남자나 여자나 체구를 키울 필요가 있어요. 체구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체미가 모여가지고 날씬하지 않은데 성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30대가 넘어간 사람은 그런 걸 알아. 그래서 이 풍채가 있는 남자나 여자는 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근데 성적인 매력은 다 사탄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성적인 매력이 왜 몸이 튼튼한 남자나 여자를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냐? 애를 낳는 게 엉덩이가 크고 튼튼하고 상체가 발달된 여성은 덩치가 크죠. 그러면은 애를 낳고 젖을 먹이는 능력이 강화된 육체죠. 그러면은 남자들이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는 10대나 20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애를 낳고 잘 키우고 싶은 남자나 여자는 등발이 좋고 몸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판단력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영양실조하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 20, 30대만 행복하고 이게 늙어서는 매력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부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덩치발이 있으면서 몸이 튼튼한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끌리면은 몸이 건강한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양실조 같이 걸리기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매혹을 느끼면 눈깔이 안목해정역으로 사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 레닌그라드 요즘 말이 어려워요. 페테르부르크. 그 레닌그라드 종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요즘 상페테르부르크. 그냥 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이태리도 그게 다른 거예요. 이태리도. 애를 많이 낳고 그래야지 카톨릭 국가잖아요. 이태리가. 애를 많이 낳는 여성이 존경받거든요. 이태리는. 그러니까 이태리 여성들은 체력이 좋고 이렇게 등치가 좋고 이런 여성이 남성들한테 아주 매혹적인 여자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발달하고 등치가 있는 여성들이 남성한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큰 여성들이 기죽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대 후반 애들 눈에만 그게 끌리지 않을 뿐인 거지 30대부터는 이게 덩치가 건강한 사람들이 멋있는 거예요. 남자도 빼짝 마른 남자보다는 이게 뚱뚱하고 체력이 있고 근육이 붙은 남자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얼굴이 잘생긴 남자가 매력적이다. 그거는 10대 때 좋아하는 거예요. 30, 40대는 얼굴이 잘생긴 남자가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공부를 뒷받침해 줄 때 자기 몸을 멋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30대 초반부터 굉장히 매력 짱인 남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굉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멋있으면 끌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80kg이야, 남자가 80kg인데 자기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운동을 해서 70으로 낮출 정도로 근육을 만들고 살을 뺄 정도로 운동했다 다시 80으로 고기 먹으면서 운동 계속해서 다시 80으로 복구해 보세요. 그 몸이 허잡한 몸인 80kg에서 엄청나게 매력적인 몸인 남자들이 부러워하고 여자들도 흠모하는 그러한 건강 체질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은 80kg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10kg나 20kg 줄였다 늘렸다 한 80kg는 완전히 하늘에서 주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박사학위까지 다 이수할 수 있을 정도로 헤비한 학습량을 다 커버링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결혼 혼기가 학업하고 겹쳐요. 석박사를 딸 나이에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일자리 찾고 이런 나이하고 맞기 때문에 몸짱을 만드는 게 결혼할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몸짱이 되면 얼굴은 보이는 거잖아요. 얼굴은. 몸은 정장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근육이 있는 몸을 정장으로 가린 거라 근육이 없는데 정장으로 가린 거라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속에 몸짱, 다리짱, 몸매짱을 만들고 나서 살을 그렇게 쭉 뺐다가 근육을 붙인 사람은요, 정장을 입고 있어도요, 아주 속에 튼실하기 때문에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등 쪽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앞쪽 근육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슴이 그냥 두껍게만 만들지 말고 등 쪽 근육을 만들어야지 정장을 입었을 때 어깨가 딱 벌어지면서 멋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등 쪽 근육을 만드시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성욕을, 하체에 있는 성욕을 상체로 분산을 정리를 해주니까 성욕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진짜 독종들, 공부벌레들이 제일 어려운 게 성욕 컨트롤이에요. 이건 교회에서 못합니다. 멘트를 못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다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예? 목사님은요, 양복 바지 입고 와요. 주일이나. 예? 근데 길거리에 교회 출근 안 하는 날이면 그냥 청바지 입을 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굶어도 굶은 느낌 안 들게 확 조인단 말이에요. 벨트로. 예? 가족들이 배 안 나왔다 이래도 그걸 단속을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줄여가는 거예요. 옷을 사이즈를 줄여가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그럼 사이즈가 줄었어. 그러면 전 옷을 사요. 왜? 그만큼 밥을 안 먹고 체중 조절을 하고 몸매 조절을 약간이라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청바지를 사는 거야. 그래서 숨 못 쉬게 하는 바지를 사는 거야. 그게 상급이요. 숨 못 쉬게 하는 바지를 왜 사냐? 더 열심히 숨 못 쉬어라 이러고 나에 대한 상급으로 내가 바지를 사는 거야. 예? 근데 목사님이 뭐 출근하는 날도 아니고 계속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서점 쇼핑하고 책 구입하고 이럴 때 계속 서 있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그리고 운전할 땐 숨이 막히잖아.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벨트를 탁 풀고는 혼자 운전을 한다고. 근데 혼자 운전하는데 벨트 풀었는지 누가 신경 써. 나 혼자 벨트 풀고 이제 편하게 앉아 있는 건데. 근데 차에서 나올 땐 다시 벨트를 꽉 졸라매서 밥 안 먹고도 하루 종일 걸 수 있게 깡다구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학생이 이렇게 그걸 연습을 안 하냐 이거요. 결국은 운동에서 성공을 못하면 독종같이 공부도 못하고 결국은 끝판왕인 박사학위도 못 따는 거예요. 목사님은 20개 언어를 독학으로 했어요. 그렇게 독종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없고 한국에도 이런 목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종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 못 따라오면 여러분이 독종이 못 되는 거예요. 독한 놈들 세상 가서 못 이겨. 아니 난 세상 활동 하지도 않는데 나 자신을 죽이려고 독종으로 사는데 니네는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독종스럽게 못 살아. 다른 사람한테는 자애롭게 구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독하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착하신 부모님들은 그래서 마음이 선하셔서 힘들면 하지 마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좋으시니까.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고통을 느끼니까 너희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렇게 착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을 독종으로 만들려고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혹사시키라 이거예요. 목사님이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적게 먹고 사냐 이거예요. 응? 예? 내 정신을 조금이라도 더 긴장을 시킬 수 있으면 나는 숨이 찬 청바지를 하나 더 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배부르게 편하게 입는 바지를 입었을 때 내 정신 태도하고 좀 타이트한 옷을 입었을 때 내 정신 태도가 신령한 목사가 돼도 다르다 이거예요. 몸이 그냥 편하게 사는 복장이라 몸이 답답하고 깝깝한 복장을 입고 계속 걸어 다니고 먹을 거 주지 않을 때 내 정신 상태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 학생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루 3끼 먹어서 20kg 살을 찌우고 근육 키우세요. 운동해서. 그거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20kg 굶어서 체력을 뺄 수가 있어. 체중을 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운동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빼? 지금 허약 체질인데. 허약 체질이 공부를 한다고요? 그건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평생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연구하고 그래야 돼. 그러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체력보다 정신력이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이요 수십 년 동안 가르친 과목 전담 교사예요. 근데 어느 학교나 교과서는 똑같아. 근데 어떤 선생님 만나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요 정신을 바로 차리게 해요. 똑같은 국어, 똑같은 체육을 가르쳐도 정신이 올바르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똑같은 교과목인데. 똑같은 축구 감독인데 정신을 제대로 박히게 해서 축구하게 하는 감독님이 있고 헬렐레 공이나 차라 이러고 월급 받는 감독님이 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같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정신, 그 멘탈 자체가 선생님이 하늘에 속한 선생님과 땅바닥에 내려와 있는 선생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외모에 대한 집착력을 청소년 때랑 10대, 20대 줬겠어? 몸 만들라고 준 거예요. 네 몸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네 몸 멋지지? 내 멋져요. 네 몸 멋지게 만들고 싶지? 내 멋지게 만들어요. 그럼 멋지게 만들어봐. 그러면은 성적인 충동감이나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럼 네 몸 만들어봐. 그러면 너 집중력이 있는 성격이 돼. 잡념이 많아요. 그럼 네 몸을 만들어봐. 네 몸을 아름답게 네 마음대로 매니지먼트를 못하는데 20kg 불려봐. 근육 붙여봐. 10kg 줄여봐.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봐. 자, 하고 나니까 어떠니? 잡생각 없어졌지? 네, 잡생각 없어요. 배 고파도 공부 잘 되지? 네, 공부 잘 돼요. 배 불러도 공부 잘 되지? 네, 잘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외워요. 옛날에는 머리 나쁠 때 외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헌신했을 때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쳤을 때 읽기만 하면은 외워지는 사람이 돼서 외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한 3번 읽어요. 그러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렇게 개조시키는데 20년 걸렸어요. 목사님은 대학교 졸업한 뒤에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머리 개조를 계속했어요.
여러분은 대학교 들어가지도 않는데 머리 개조를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밥값 못 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 졸업했는데 착하면 목사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공부 머리를 개발 안 해도 목사님은 공부 잘하는 게 1등이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하면은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공부하는 머리를 계속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사람으로 날 개조를 졸업한 이후에 20년 노력해서 해서 지금 대학 다닐 때 1등한 애보다 내가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내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 친척들 서울 의대 나오고 서울 법대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내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난 금식하고 살았잖아. 그분들은 조직사회에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꼴찌였는데 내가 먼저가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7, 80대에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지금은 비교가 안 되게 지혜로워요. 세상 멀리하고 사니까. 세상 멀리 누가 해요? 먹고 사는 걱정 없으면 누구든지 세상 멀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세상 활동하는데 욕심만 없으면 세상 멀리하고 사회활동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은 누가 없애는 거예요? 밥 먹지 않아도 고마워하고 밥을 먹어도 고마워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 설교가 길죠? 길다고 느끼면 공부를 못하고 머저린 거예요. 내 설교가 달죠? 집중력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2시간 설교 듣는데 자기가 2시간 공부 못하겠어? 영어 공부, 국어 공부? 2시간 운동 못하겠어요? 2시간 설교도 듣는데 가만히 앉아서. 제 설교가 공부나 학업생활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후에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무슨 공부 잘하는 예언이 어디 있어요? 성경 가리킬 때마다 예언, 성경 공부할 때만 예언이 있는 거지. 안 그래. 예언은 공부 잘하게도 하지만 예언의 은사가 오면 돈도 잘 벌어. 전쟁도 잘해. 예언의 은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쟁할 때 메가더 장군님 인천 상륙은 안 돼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도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기운비. 아니야, 인천 가야 돼. 수도 한 번에 점령해버리게 인천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 못하는 대로 해야 대박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야 돼, 예언을. 근데 예언은 어떻게 와? 선지자를 받아들일 때 예언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싫어하지 예언 은사가 국물도 없어요. 날 좋아하지. 근데 평소에 목사님 같이 먹어요. 이러면은 예언 은사 안 가. 예언적인 시간에 나와 함께 했을 때 예언 은사가 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밥 먹으면요. 예언 은사 안 가. 그냥 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거지. 목사를 뭐 친구 상황 목사님 축구합시다. 필요 없어. 난 축구도 못해. 축구는 운동은 이동규 목사님하고 사무엘 목사님 두 분이 잘하지 나는 운동 관람만 잘해. 그러니까 운동할 필요 없어. 나는. 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나는 어떤 사람한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인생이에요. 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못했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착하다는 칭찬은 계속 듣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자라는 내 마음속에 제일 고통이 뭐냐? 음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는 얘기 못하겠고 아버지한테도 얘기 못하겠고 선생님한테도 얘기 못하겠고 누나나 여동생이 있어도 얘기 안 해, 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제일 청소년기에 신경이 쓰이는 게 성욕 통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착한 학생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목사를 해서도요. 난 착한 목사로 살아왔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땐 난 착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공부하는 거랑 이 성욕이랑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예? 운동을 해야지. 운동이 힘들지.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 예? 근데 자기를 못 죽여? 그러면은 자기 외모를 세팅하면서 자기를 살리면서 몸을 만들어내. 그것도 못해? 자기를 죽이는 것도 못해?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은 자기를 살려봐. 외모 지상주의잖아. 20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알아요? 빡빡 밀었죠. 군대 가려고 빡빡 밀었죠. 그러면 군대 가서 일주일 있으면 조금 자라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그거를 빚으려고 지랄을 치는 게 남자의 외모욕이요. 2mm 자랐는데 그걸 가르마를 타려고 멋진 대가리를 만들려고. 여러분, 그거 여학생도 아니고 남자가 그렇게 군 일주일 지나서 머리 밀었는데 살짝 2mm 자랐는데 그걸 또 멋지게 하려고 막 미친 군인이, 그게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있으면 근육을 만들지. 기름 발라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근육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참. 나는요, 청춘의 심리를 다 아는 사람이요. 예. 나는 착하지만은 죄성에 대해서 근심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지, 본질적으로 나쁜 놈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예? 가출하고 나쁜 짓 하고, 예? 깡패 짓 하고, 이런 애들 대상으로 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열심을 내자 이거요. 목사님도 열심히 살거든. 목사님도 열심히 살아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싶을 정도로 합당한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지. 지혜를 주세요 이럴 때 지혜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합당히 사는 성실한 생활을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5분만 기도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4월 말에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봄철 학업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마실 간절 기도합니다.